안녕하세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김한수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로 사례로 보는 리테일의 새로운 흐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간단하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리테일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활용 방법, NCP 특화 서비스 활용 사례 크게 세 가지로 잡았고요. 전반적으로 리테일 시장이 어떤 시장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코로나 이후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 리테일 시장에서 클라우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기능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NCP에서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들, 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들을 이용한 활용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리테일 시장의 흐름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좀 크게 잡아봤는데 산업혁명 좀 거창하긴 하죠. 근데 이런 유통시장과 이런 소비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산업혁명을 떼놓고는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전반적인 대략적인 개요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품들이 전차 큰 도시로 대도시 위주로 모여들고 소비시장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소비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지식 정보들이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커머스 같은 시장들이 나타나게 됐죠.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도래했다 안 했다 얘기는 좀 많긴 한데 개념적으로는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이제 산업혁명들, IoT, CPS, AI 기반의 만물적인 초지능 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통 채널에서 소비 시장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런 증기기관을 발달이 됐죠. 그래서 철도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런 모든 대도시로 모이는 이제 소비시장이 크게 됐고, 2차 산업혁명 때 그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제 유통망들이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큰 할인 매장들 같은 대형 상점들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요 이커머스죠. 인터넷을 발달함으로써 이커머스 시장이 대두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을 과연 어떻게 맞춰서 소비시장 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좀 화두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시장 언택트가 강조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서 다음 어떤 시장이 열릴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테일이란 소매를 말하는 거고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판매 행위 자체를 리테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리테일의 정의는 한마디로 최종 사용자한테 판매가 되는 행위, 라스트 채널을 말하는 게 리테일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런 상거래에서 보면 유통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유통은 생산자로부터 중간 과정, 뭐 운송, 뭐 중간 판매, 도매상, 소매상 다 거쳐서 최종 구매자한테 상품이 들어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테일이랑 유통은 정의가 좀 다른데, 최근 시장에서는 두 개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기조가 좀 보이고 있고요. 왜 이렇게 경계가 좀 무너졌느냐, 이런 부분들은 뒤에 부분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생산자들이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게 기본적인 이런 생산 활동에서, 유통이 증기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 보급 통해서 운송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장거리에 있는 더욱 좋은 품질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발달하면서 유통이 발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백화점
할인 판매점 같이 이런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진 제품을 박리담 형식으로 파는 형태가 주요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리테일 시장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에 이르러서 인터넷이 등장을 함으로써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면 생산품이 얼마에 가져오는지, 원가가 얼마인지를 상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한테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이 정보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비대칭성을 인해서 이제 마진을 취하는, 흔히 말하는 바가지를 씌우는 형태도 보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제 정보 교류가 활발해졌죠. 활발해지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실시간으로 어디 맛집이 괜찮더라, 어디 상품이 싸더라, 어디가 신선하더라, 이런 정보의 공유들이 가속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모든 정보들이 교류가 되면서 이제 소비 시장 또한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자라는 욕구를 기반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대두가 됐고요. 이커머스는 이제 온라인이면은 어디든지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으로 해서 이제 핸드폰, 그리고 뭐 태블릿, 그다음에 뭐 PC, 이런 디바이스들이,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확대되는 형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채널, 그러니까 채널은 이제 이 구매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멀티 채널이라고 하면 뭐 스토어에서 살 수도 있고, 웹을 통해서 살 수 있고, 모바일, 뭐 소셜 미디어, 소셜로도 살 수 있고, 네, 뭐 인터넷 주문, 아니 전화 주문, 뭐 이런 식으로 주문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이제 다양한 채널들을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이런 상품을 제공하는 이런 판매사처럼, 하나의 채널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옴니 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이제 알리바바의 마윈 사장이 말한 뉴 리테일이 주장을 했는데요. 뉴 리테일이라고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는, 통합이 되는, 흔히 방금 말씀드린 O2O 옴니 채널이 플러스 거기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물류 시스템들 더하기 빅데이터를 통한 이제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 즉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통합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것을 이제 뉴 리테일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시장들이 좀 더 이런 일원화되는, 통합되는 형태로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리테일 시장에서 가장 큰 두 가지의 대표적인 업체를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기업 중에서 이제 아마존을 빼놓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에서 대표적인 강자로 월마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업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대표하는 업체인데요. 얼마 전에 홀푸드라는 신선품을 제공하는 슈퍼마켓 같은 할인마트였는데, 이 마트를 아마존이 인수하게 됩니다.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 이 스토어를 많이 갖고 있는 이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온라인 기업에서 오프라인으로 진출한 형태가 보이고요.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노보스라는 인터넷 의류 업체, 이 최근 기사에서 이제 보노보스가 대두되긴 했는데, 그 이전에 또 온라인 역량을 가진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인수 합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많은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을 통합해서 같이 제공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두 업체 모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양쪽에 서로 부족한 시장을 좀 메꾸려는 좀 성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업체가 오토 옴니채널 지향적으로 이제 사업 모델이 진화되고 있는 반면에, 이것과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개 업체를 추가로 가져왔는데요.
쇼피파이는 이런 전자상거래, 온라인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그냥 일어나든 소프트웨어로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는 이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클릭 몇 번으로 온라인 쇼핑몰 하나를 막 뚝딱 만들어내는 이런 상품 패키지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업체들을 모아서 이제 제공을 하는, 통합해서 제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오카도는 지금 그림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 물류라고 하면 이제 뭐 화물이 들어오고 제품이 들어오고 이거를 이제 피킹 이게 가져와서 이제 분류를 하고 패킹 이제 각자 목적지에 맞춰서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출하 내보내는, 흔히 우리 그 예전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막노동할 때 제일 극한으로 힘든 게 이제 물류센터가 제일 힘들잖아요. 이제 내용들을 뭐 짐들 잔뜩 가져오고 또 잔뜩 실어서 한 차 실어서 보내고 이런 거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력들이 아닌 요 기계가 알아서 이제 특정 위치에 이제 재고를 쌓아 놓고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꺼내서 이제 차에 실어서 보내는 요 일련의 상하차 작업들, 이런 부분을 다 자동화했습니다. 이런 오카도는 요런 물류 혁신을, 플랫폼을 혁신을 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 해당 플랫폼을 이제 통째로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상품을 제공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존도 그렇고 이제 오카도도 그렇지만 뭐 쇼피파이도 이런 기술 혁신적인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고요. 이런 부각되는 부분들이 통해서 이제 리테일 테크라고 하는데, 리테일 테크가 가장 번성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미래 사업에서 주도를 하게 될 거라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가 발달하면서 뭐 무인 편의점도 물론 이런 리테일 테크에 포함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기사에서 보셨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로봇이 배달해주고 드론이 배달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리테일 테크의 한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장차 앞으로 미래가 리테일 테크의 혁신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미래의 흐름에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언택트가 부각되면서 기술적인 측면들이 점차 부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가속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랑 쿠팡이랑 이베이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시작한 기업들의 대표적인 주자이고요. 이런 각각의 기업들도 뭐 혁신적인 내용들,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차 부각이 되고 있고 상위의 포지션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기업 중에서 이제 롯데온과 스타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이 해당 두 기업은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했고요. 네, 했고,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엄청 많은 고객들이 절대 강자였는데 고객들도 많고, 롯데온이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한테 모았습니다. 롯데온은 한테 모아서 이게 단일화시켜서 이제 단순화시키는 거에 더해서 이런 통합하는 거의 배경으로는 이제 빅데이터, 고객들의 수많은 오프라인 고객들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이제 고객 지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제 데이터 통합의 의미가 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리테일 시장에서 클라우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의 클라우드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 이제 뭐 트래픽이나 이런 과도한 트래픽이 몰리거나 이럴 때 이제 쉽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확장성,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사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장점을 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요 장편을 좀
장표는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클라우드의 최대 장점은 기존에 비해서 온프라미스 기존에 비해서 좀 빠르게 도입이 가능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이나 트렌드에 맞춰서 이벤트를 런칭한다거나 새로운 서비스 상품군을 출시하고 하는데, 인프라적인 부분의 소요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빠르게 기획한 내용들 빠르게 도입해보고 초기 비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사업을 철수한다거나 이벤트를 그냥 종료를 한다거나 서비스를 마무리 지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 비용도 상당히 낮습니다. 사용한 만큼만 사용한 그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기 때문인데, 이렇게 손해 비용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빠르게 시도를 해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반영을 하고 안 되면 빨리 접고, 이런 일련의 서비스 출시나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상당히 짧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런칭 사례인데요.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도입할 수 있는 클라우드 장점 중에 저희 고객 레퍼런스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포비즈 코리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스 형태로 제공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저희 고객사이기도 하지만 저희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비즈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마켓플레이스에 저희 등록이 돼 있고요. 필요하시면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하셔서 이 포비즈를 막 설치하고 다시 세팅하는 요 절차 없이 그냥 마켓플레이스 제공되어 있는 이미 기존의 골든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각자 고객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조금만 세팅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민첩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빠르게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할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오야니 같은 경우에는 기존 IDC에서 제공하고 있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제 글로벌 확장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체가. 그래서 과연 이거를 다시 또 중국이나 뭐 해외 지사나 이런 부분에 IDC부터 해서 다시 뭐 인프라를 구성하고 세팅하고 이런 부분들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클릭 한 번으로 중국의 뭐 인프라를 손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이제 타겟에 맞춰서 이제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의 활용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오토 스케일링.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함으로써 이제 서비스 트래픽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예측을 하고 미리 만들어 놓느냐, 요게 과거에 정확한 서비스 트래픽 가용률을 설계하고 산정하는 게 초기 단계에 가장 중요했던 반면에, 클라우드는 어차피 필요하면 이제 덧붙이면 되니까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 트래픽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냥 늘리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오토 스케일링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제 설계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HA 기본 구성에 여러 개의 병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서비스를 모듈화해서 시스템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형태의 설계가 필요하고요. 이건 초기 아키텍처에 좀만 신경 쓰면 해당 오토 스케일링을 도입할 수 있는데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례로 저희 홈페이지, 그러니까 포털에 보면 가장 메인 상단에 뜨고 있는 업체인데요. 배럴입니다. 기존 이벤트 대입 때 기존 평상시에 들어오는 트래픽의 70배까지도 늘어나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초기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는 뭐 두 대로 운영하던 거를 이렇게 뭐 한 몇십 대, 열 몇 대, 뭐 늘려서 서비스 처리를 분산 처리해서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었고요.
DB 또한 필요시 이제 늘려서 HA로 덧붙인 리드 리플리카를 늘리는 방식으로 리드를 늘려서 부하를 분산시키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70배 내용 트래픽에서도 서버 다운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이커머스 리테일 아키텍처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 CDN이랑 이제 오토 스케일링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커머스는 아무래도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CDN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안 관련 상품들 통해서 계속 이제 보안성도 강화를 해서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 가능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커머스 환경에서의 아키텍처를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제 소규모 형태, 대규모 형태로 구분을 하긴 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소규모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가능한 웹, 와스, 그 다음에 DB 이렇게 기본적인 3티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웹와스나 이런 부분들은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이제 통합해서 같이 하나의 서버에서 제공을 하고 그 해당 서버를 늘리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보안적인 측면들 저희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고, CD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CDN 연결은 필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웹와스 DB 요 부분 기본은 항상 똑같다고 보시고, 여기 이제 부가 기능들, 부가 서비스들, 그다음에 그 고객 민감 정보는 이제 IDC에 별도로 보관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연결하는 이제 전용선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IPsec VPN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구성이 하이브리드 구성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CDN과 보안 상품은 필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클라우드 활용할 때 이제 데이터 분석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얼마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펜타워는 데이터 분석을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요 해당 상품을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돼 있어서 그냥 펜타워를 가져다가 그대로 구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둡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하둡 같은 경우도 저희는 클라우드 하둡으로 파스형 상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할 때 CPU 단위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GPU 단위로 많은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데 많은 병렬 처리를 할 수 있을 때는 GPU가 더 유리한데요. 이런 GPU 상품 또한 저희 CP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관련된 분석은 이제 인프라 구성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장 비용도 무시할 수 없고, 이런 연산 처리 같은 경우에도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빠르게 하려면 이제 병렬 처리 대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컴퓨팅 서버에서 연산 처리를 하는데 하루가 걸렸다고 하면 이거는 단순 병렬 처리로 분산 처리로 빠르게 진행을 하면, 만약에 이제 서버를 한 10대 늘리면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의 1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클라우드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분석에서도 좀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 추천 같은 기능들을
빅데이터 활용 방법으로 상품 추천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추천 내용들을 가지고 리테일 시장에서 이커머스 환경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상품 추천이라고 하면 홈페이지의 상단에 그냥 판매자가 팔고 싶은 제품들을 상단 노출을 시키는 방식으로 보통 추천을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고객별로 고객 맞춤의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게 매출 향상에 더 기여가 된다는 걸 경험상 아니면 이제 데이터상 인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 추천이 앞으로 부각이 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기존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구매했던 상품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한 제품을 패턴을 기반으로 미래 선호를 예측해서 하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기반하는 협력 필터링 방식과, 내가 선호하는 컨텐츠들을 분석해서 그것과 유사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제 컨텐츠 기반 추천 방식이 있고요. 이런 두 개의 방식을 혼합해서 추천을 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 넷플릭스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협력 필터링 방식,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추천하는 협력 필터링 기반의 딥러닝 기술이 플러스된 형태의 딥러닝 기반 추천, 스포티파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앞으로 상품 추천이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상품 추천 아키텍처를 좀 간단하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프로세스는 데이터 수집해서 전처리를 한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딥러닝 모델을 서빙해서 해당 추천을 알고리즘 상품을 고객한테 보여주는 형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일반적인 데이터 딥러닝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수집 부분, 그다음에 이 해당된 데이터들을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실제 사용하기 편한 필요한 데이터들만 추려내는 이제 전처리 부분, 그리고 이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학습을 통해서 딥러닝 모델을 서빙을 해서 이 해당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상품을 추천하거나 이런 내용들까지 제공하는 형태의 아키텍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 리테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장점들, 기능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면, 해당 챕터에서는 저희 NCP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한 사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클라우드 이아스나 뭐 파스, 사스형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저희 빨간색으로 네모칸 쳤는데 잘 안 보이시긴 할 건데, 그 AI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을 상품으로 출시해서 API 호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상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다른 타사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이제 앱이나 사이트 파일, 그러니까 세이퍼 내용들 부분, 그 다음에 체커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보안 상품을 추가로 저희만 제공하는 상품들로 볼 수 있고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워크플레이스나 워크박스 부분들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AI 서비스 중에서 파파고 고객 사례입니다. 식신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앱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이때 일일이 다 번역해서 수동으로 이제 기입해서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 파파고 번역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이 기본이 되는 이제 한국어 페이지 어플에 파파고 번역을 통한 이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 세 가지의 앱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4개국어 서비스를 하는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지도 기반으로, 그러니까 위치 기반으로 지도 형태의 서비스를 저희가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PI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사용하는 API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지도 상품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어플로 이제 만들어낸 사례들입니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워크플레이스를 사용한 사례인데요. 사실 이게 뭐 리테일이랑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운드캐스트는 이커머스 기업인데요. 그 이어폰 같은 음향기기 관련된 부분들을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하고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시작할 때 이런 회사의 문서와 전자결제 이런 그룹웨어들을 도입을 하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비용을 쏟기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NCP에서 제공하는 워크플레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도입을 하고 그냥 비용 저렴하게 도입을 하고, 나머지 시간과 인력들 비용들을 좀 더 이제 자기 상품 개발이나 이런 기획 쪽에 힘을 쏟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활용하고 이제 좀 더 자기 주력 분야, 이제 고객에 맞춰서 고객 사회에서 이제 힘을 실을 분야에 좀 더 인력이라든지 비용을 투입을 해서 강점을 끌릴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리테일 시장의 흐름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가 좀 더 대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반은 리테일 테크라는 기술 혁신적인 기업이 상위에 포진을 할 것이며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위한 언택트가 강조되면서 이런 기술력,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제 리테일 테크에 대한 혁신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좀 더 강화가 됐고요. 이런 게 좀 더 가속화가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이런 환경에서 클라우드의 장점, 민첩성, 확장성, 데이터 활용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장점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런 저희 NCP에서만 제공하는 AI 서비스들이나 뭐 클로바, 파파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지도, 맵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리테일 시장에서 이커머스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